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을 좀 공략해서 고수익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인들과 함께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매라는 거는 다양한 물건 종류도 있지만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소액이든 고액이든 접근할 수 있는 물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인들이 많이 공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3,00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좀 애매한 금액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투자금 1,000만 원도 들어가지 않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험한 요소들도 반드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놓치지 않고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물건입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빌라인데요. 사실 이 물건은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물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금 1,000만 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 놓치지 않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권은 9.3평, 건물 면적은 2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2억 3,400만 원. 와, 감정가가 너무 높다. 그쵸? 우리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죠. 끝까지 보세요. 최저가는요 계속 유찰이 되어서요 1.4%인 323만 9천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가 462만 7천 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1,000만 원 채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낮게 낙찰된 물건은 반드시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겠죠.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낙찰가 462만 7천 원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총 들어가는 투자금 1,000만 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에는요 사실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900만 원이 있고요. 제한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1억 6,900만 원을 이 임차인한테 줘야지만 이 임차인이 나가겠죠. 당연히 대출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8월 22일이 전입일자니까 2년 뒤면 2019년도, 거기에 또 2년 뒤니까 2021년도, 또 2년 뒤니까 2023년도, 또 2년 뒤니까 2025년도죠. 또 2년 뒤가 되겠죠. 2027년도 8월 22일까지 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임차인과 만약에 협의가 잘 되어서 임차인이 빠르게 이사를 간다면 이 집을 매도하고 매도한 잔금을 이 임차인한테 주어서 명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나는 계약 기간까지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까지 저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임차인의 계약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해서 그 매도 잔금을 가지고 이 임차인한테 또 주어서 내보내면 되겠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투자금이 1,000만 원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낙찰가가요 462만 7천 원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900만 원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총 낙찰가 1억 7,362만 7천 원으로 낙찰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는요 우리가 낙찰가 462만 7천 원에 대한 1.1%가 아니고요 462만 7천 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900만 원을 인수한 토탈 금액인 1억 7,362만 7천 원에 대한 1.1%의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총 비용 같은 경우에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62만 7천 원 중에서 우리 임차인이 일부 배당을 받아 간다면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낙찰가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요.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이 만약에 이 임차인의 전입일이나 확정일보다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그걸 먼저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아마 임차인이 1순위로 받아가는 물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낙찰가는 1억 7,362만 7천 원이지만 한 300만 원 정도 낙찰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대금 납부 462만 7천 원을 저희가 대금 납부를 하고요. 취등록세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900만 원, 합산한 1억 7,362만 7천 원에 대한 1.1%이니까 2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요. 낙찰 대금 납부를 해야 하는 462만 7천 원에서요. 취등록세, 등기비용 200만 원을 더한 662만 7천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식 갭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매식 갭 투자, 대항력이 살아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매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야 하겠죠. 이런 물건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임차인과 좀 협의를 해서 이사 날짜를 미리 정하고 내가 요거를 매도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협의를 한다면 저희가 낙팔 단기 매도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까지 좀 거주할 수 있을 그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거기서 또 저희가 2년 뒤에 매도를 한다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물건을 매도할 때는요, 매도 시세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총 들어가는 지출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먼저 등기 비용 우리 200만 원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매매 시세가 2억 2천만 원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총 지출 비용이 45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겠죠. 매도가 2억 2천만 원에서 총 낙찰 금액이죠. 우리가 대금 납부를 한 462만 7천 원에서 보증금 인수한 1억 6,900만 원을 더한 1억 7,362만 7천 원. 이 금액을 뺐더니 액면상 시세 차익이 4,6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4,600만 원에서 아까 저희 등기비용 35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만 원 해서 지출 비용 450만 원을 뺐더니 4,150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세금을 내야겠죠. 4,150만 원에서요. 세율 구간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구간이니까 15% 세율 구간입니다. 15%에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 126만 원을 뺐더니 496만 5천 원, 여기에서 또 지방세 49만 5천 원을 더했더니 총 내야 되는 세금이요 5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4,150만 원에서 여러분 세금 550만 원을 뺀 순수익이요 3,6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런 투자를 못하는 것보다는 전세 세입자가 내가 거주하겠어 라고 하더라도 2년 정도 이렇게 묶어두시면은요 3,6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1년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모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2년 뒤에는 7,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7, 8천만 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한다면 금방 2억, 3억으로 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물건 취득세 1.1%로 제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죠. 만약에 나는 다주택자라서 여기가 수도권이고 공시가격 1억 이상의 물건이잖아요. 만약 나는 취득세 8.8%가 적용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8.8%를 적용했을 때 취득세가 1,5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취득세 8.8%인 분들도 이런 물건 경매식 갭 투자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겸업금지라고 해서 매매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 2년 정도 묶어두고 매도를 한다면 기본세율 적용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 물건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서울 물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대지 면적이 9.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3.9평입니다. 감정가가요 서울이니까 비쌉니다. 여러분 3억 500만 원이고요. 많이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이 351만 6천 원이네요. 이 물건은요 사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묻어두고 가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물건들을 경매랑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잖아요. 와
시너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물건을 단독 낙찰을 받으셨네요. 단독 낙찰로 해서요 633만 9,999원으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계약력이 살아있는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이 보증금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임차인의 보증금 2억 9,300만 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초기 투자금이 1,000만 원 들어가지 않는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꼼꼼하게 한번 계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건의 낙찰 대금 633만 9,999원과 임차인의 보증금 2억 9,300만 원을 더했더니요. 총 낙찰가는 사실 2억 9,933만 9,999원입니다. 여기에 취등록세 1.1%를 제가 적용을 했더니 3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등록세 350만 원을 더했더니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요 985만 원이 들어가네요.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이 물건을 저희가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출 비용부터 계산을 해보면 취등록세 350만 원에 매도 가격이 이 물건이요 3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개발 물건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일만 있겠죠. 매도가 3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요 1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취등록세 350만 원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만 원을 더했더니요 총 지출 금액이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매도가 3억 5천만 원에서 낙찰 대금 633만 9,999원과 우리 임차인의 보증금 2억 9,300만 원을 더했더니 3억 조금 되지 않는데요. 그냥 제가 3억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매도가 3억 5천만 원에서 3억을 뺐더니 액면상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총 지출 비용 500만 원을 뺐더니요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네요. 4,500만 원의 세율 구간이 1,400만 원에서 여기도 5천만 원 사이 구간이죠. 세율 15%를 적용하고 공제되는 세금 126만 원을 빼고 제가 세금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4,500만 원에서 여러분 세금 600만 원을 뺀 순수익이 얼마인가요? 3,900만 원입니다. 와, 굉장하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8.8% 적용이 되겠죠. 취득세 8.8%를 적용했더니 2,6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1,000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경매식 갭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돈이 소액이라고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물건을 좀 공략해서 고수익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매도가 가능해야 되겠죠.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저렴하다고 낙찰을 받는 거 절대 이세연쌤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낙찰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빌라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인생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물건을 접근하실 때에는 반드시 임차인과 미리 협의가 된 상황에서 입찰에 들어가셔야지 나는 단기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버텨요.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획과는 또 다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단기 매도를 할 수도 있고 2년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나중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다 같이 열어놓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의 물건은요. 여러분 사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물건들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냐면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드리거나 하지 않아요. 저는 희망고문을 드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정말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전 경매이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하겠죠. 저희가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임차인이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이 물건을요 또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한 거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꿀팁이 많이 나갔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세연쌤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들 내가 소액이라고 돈이 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목표한 바, 그리고
그리고 이 작은 소액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이 세연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리스크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